안녕하세요. 브랜드카의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옵션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옵션은 뭔지 저 옵션은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G80하고 GV80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E클래스랑 5 시리즈 그리고 G80 이 셋 중에 비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뭐 한 6천, 7천, 8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격대가 비슷하네? E클래스 탈까? 아니 G80을 탈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독일 차들하고 제네시스하고 뭐가 제일 많이 다르냐? 제가 볼 때는 승차감이 조금 많이 달라요. 물론 뭐 연비라던가 차량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는 독일 차들이 조금은 우세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제가 볼 때 딱 차를 탔을 때 부드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은 G80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내도 똑같은 후륜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G80이 조금 더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G80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견적내기로 들어와서 G80을 보면 파워트레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 터보 엔진이냐 3.5냐. 물론 3.5와 하면은 훨씬 정숙성이 좋아지긴 하겠는데 670만 원을 더 내고 3.5를 선택하느냐, 제가 볼 때는 2.5 터보를 하셔도 304마력이나 되는 이 엔진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굳이 3.5 터보까지 가서 380마력이 필요하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토크도 영향은 있지만 뭐 300마력에서 80마력 정도 높아지고 토크가 10토크 정도 올라간다? 만약에 경차하고 중형차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겠지만 G80에서 2.5하고 3.5 정도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2.5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2.5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오면 2륜구동이냐 4륜구동이냐, 항상 말이 많죠. 2륜구동 4륜구동을 선택할 때는 2륜의 장점은 뒤에서 밀어주는 이 느낌은 SUV보다는 세단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륜구동을 선택하겠지만 매일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도 많이 달리고 장거리 주행도 많이 한다, 그리고 빗길에서도 조금 빨리 달리신다, 이런 분들은 꼭 4륜을 선택하세요. 그게 아니고 시내에서 주로 타시고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고 나는 좀 천천히 운전하는 편이다,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시면은 2륜구동으로 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달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륜구동, 후륜구동을 더 좋아합니다. AWD죠. 상시 4륜인데 이 AWD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노면이 좋을 때는 뭐 1대9나 2대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륜 베이스로 달리다가 필요할 때만 뭐 4대6, 5대5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후륜 기반 베이스니까 뭐 비가 올 때 조금 천천히 달리시고 곡선주로 해서 조금 감쇄해서 달리시면은 후륜으로 타셔도 충분히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륜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자, 색상 선택하는데 색상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무광은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도 조금 어렵기도 할 뿐더러 사고가 났을 때 도색을 맞춰서 부분 도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광은 관리를 잘 하실 분들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유광을 선택하는데 우리나라는 화이트와 블랙이 제일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저는 그린도 예쁘긴 한데 이 그린은 GV80에는 잘 어울리는데 저는 세단에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린이 아니고 요것도 화이트나 그레이 그리고 블랙. 블랙이 정말 질리신 분들이 이제 그레이를 많이 하시니까 요 그레이나 화이트, 블랙 요렇게 요즘 색상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스포츠 패키지와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잘 보시면 요 범퍼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죠? 요 범퍼 모양이 달라지고 똑같이 여기 뒤에 범퍼, 자 이렇게 범퍼, 앞범퍼와 뒷범퍼 모양들이 약간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선택하냐? 저는 이 범퍼 모양이 특별히 스포츠 패키지라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은 차이를 느끼겠지만 사실 외관에 이 정도면은 G80 정도의 디자인이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해요.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도 이 디자인에서 얼마나 많이 바뀔까. 요즘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크게 바뀌는 거를 못 느끼겠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디자인인데 굳이 이만큼 웅장하고 중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디자인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젊은 취향인 스포츠 패키지를 가기보다는 그냥 기본 모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기본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휠은 당연히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18인치가 들어가는데 20인치가 들어가면 더 웅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20인치가 들어가면은 승차감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약간 통통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만약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죠. 이 프리뷰가 먼저 측정을 해서 놓으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감쇄력을 조정하는 건데 실제로 GV80을 탔는데도 이 감쇄력이 엄청나게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영향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세단은 조금 다를 거예요. GV80하고 G80하고 비교했을 때 승차감은 당연히 G80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세단이니까.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를 하실 분들만 20인치를 해주시고 굳이 난 20인치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은 18인치 저는 디자인은 18인치가 더 이쁜 것 같거든요. 이건 예전에 G90에 있던 휠하고 이제 비슷한 휠이네요. 그래서 18인치, 19인치 휠이 더 예쁘다. 그래서 포피가 필요하시면은 19인치 휠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20인치 그냥 웅장했으면 좋겠다 하면 20인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디자인이 예쁘네요. Y스포크 타입으로 해서 휠을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장 디자인에서 항상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톤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그니처 1하고 2하고 봤더니 색깔이 똑같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1하고 2하고 여기 우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2하고 여기 시트들의 패턴들이 다 바뀌죠. 다시 1하고 2하고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냐 리얼 우드로 들어가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스탠다드 디자인은 여기가 우레탄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인조 가죽으로 덮여 있지가 않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택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마감재들이 인조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도어도 마찬가지고요. 대시보드도 도어도 전부 다 인조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스탠다드로 하면은 인조 가죽이 아니다. 약간 고급성을 위해서 세단 타시는 분들의 특성은 패밀리카용으로 쓰기보다는 내가 조금 고급스럽고 중후하게 타고 싶다. 이런 성향이 더 많으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스탠다드도 별로 문제가 없어서 저는 스탠다드로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급성을 원하신다. 연령대가 이제 뭐 한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오너 드라이빙을 하시면은 사실은 시그니처 디자인에서 1보다는 2도 더 많이 선택을 하시니까 요 2로 해서 선택을 할게요. 색상은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브라운 톤이 조금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드 내장재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선택해서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옵션을 잘 보셔야 합니다. 파퓰러 패키지를 할 거냐, 파퓰러 패키지에 2열 컴포트 패키지, 그리고 아니면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하는데, 이 파퓰러 패키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패밀리카용으로 주로 가족도 정말 많이 태운다라고 하시면은 이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겠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뒤에 많이 안 태우고 주로 거의 혼자 타고 뭐 와이프랑 둘이만 주로 많이 탄다. 이미 자녀들은 다 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굳이 2열 컴포트 패키지가 필요 없으면은 파퓰러 패키지 하지 마세요. 파퓰러 패키지가 제가 볼 때 필요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는 게 좋아요. 운전하실 때도 계기판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만 보면서 숫자 보면서 속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선택을 할 것 같고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여기 12.3인치 3D 클러스터 그리고 헤드라이트, 지능형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 지능형 헤드라이트는 좋아요. 좋은데 수도권에 사시거나 야간 주행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정말 불빛이 가로등이 잘 없고 좀 어두운 지역에서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그러면은 저는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이 지능형 헤드라이트가 상향등, 오토라이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상향 오토라이트 이런 걸 해주는 건데 사실 크게 필요 없어요. 상대방에 오면은 상향등 자동으로 내려주고 그게 아니면 켜주는데 가로등이 있으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없어도 될 것 같다.
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도 있으면 좋습니다. 요런 옵션들, 증강현실이라던가 서라운드 뷰 패키지라던가 그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앞뒤로 차 빼고 하는 거죠. 주차 공간이 좁을 때.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좋으니까 저는 요거는 선택할 것 같아요.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정말로 2열에 자주 태우시는 분들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는 저는 선택 안 하고 GV80은 패밀리카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파퓰러 패키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 그게 아니다. 주로 앞에만 타시는 분들이 G80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물론 패밀리카도 많이 쓰긴 하지만요, 주로 많이 앞에 타시는 분들, 그리고 나 혼자 운전하는 오너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은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 안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 기준은 그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저는 선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게요. 잘 안 열게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뭐 어디 놀러 갈 때나 가끔 열고 환기시킬 때 가끔 여는데, 그때도 그냥 창문으로 열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선루프는 선택을 안 하고, 자, 우리 파퓰러 패키지 선택 안 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보면은 요렇게 고스트 도어랑 그다음에 에르고 모션 시트인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고, 고스트 도어도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 옵션입니다. 좀 있으면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단점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기능이 없는 차를 주로 타시는 분들은 문이 잘못 닫혔네 하면서 강제로 그냥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서 이 모터 딜레이 시간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손가락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손자 손녀가 계신 분들은 그렇게 손가락이 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조심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요거는 선택 안 할게요. 하이테크 패키지도 저는 선택을 안 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는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랑 서라운드 뷰 때문에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 1은 선택을 하고 2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2는 크루즈 컨트롤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 속도에 따라서 90km 도로에서는 자동으로 90km 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고 이런 기능들인데, 고속도로 특별히 많이 타는 게 아니면은 저는 요 2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는 빼고 2열 컴포트 선택 안 할게요. 뭐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런 것도 밖에서 하시면 돼요. 사제로 하시는 게 기능도 더 많고 좋습니다. 그리고 세단에서는 너무 앞뒤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선택하세요. 기본적인 G80에 제공되는 사운드도 좋긴 한데, 좀 고음을 들으시거나 좀 뭐 클래식 음악 좀 웅장하게 들으실 분들은 선택을 하세요. 하지만 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는 정말 선택하지 마세요. G80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빌트인 캠이 2로 들어갈 거예요. 요 1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도 안 되고요. 화질도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2가 들어가면 선택을 하겠는데,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도 2 들어가면 6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이 지금 75만 원이에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PPF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45만 원 너무 비싼데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G80 세단을 타는 가장 큰 이유가 정말 부드러운 이 승차감 때문이니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꼭 선택을 하세요. 이 프리뷰 자체가 안 붙어 있었어도, 전자 제어 서스펜션만 있었어도 110만 원이면은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프리뷰까지 붙어 있죠. 어쨌든 먼저 감지를 하고 이 감세력들을 조절을 해주는 거니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옵션 선택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이게 말로 쓰여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 정도 옵션, 그리고 아까 제가 선택한 옵션에서 20인치 휠을 선택하시거나 2열에 조금 나는 패밀리카용으로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20인치를 선택하시면 좋은데, 20인치를 안 하시고 19인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하고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시면은 그분들은 패밀리카용으로 많이 쓰시는 거고, 그게 아니시고 나 혼자 오너 드라이빙하고 혼자 탈 거다, 뭐 타봐야 옆에 보조석에만 좀 주로 타지 뒤엔 많이 안 탄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선택한 옵션으로 하시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6,460,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휠이 이쁘지 않나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19인치의 이 휠 디자인이, 19인치들이 휠이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19인치로 선택해서 이렇게 디자인 그리고 옵션 한번 선택해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보면은 대략
개별 소비세 인하해서 6,340 정도가 되고요. 약 한 400 정도의 취등록세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6,700 중후반, 7,000이 조금 안 되는 돈이니까 E클래스보다는 어쨌든 조금 저렴한 가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시리즈는 할인받으면 지금 비슷하거든요. E클래스도 5 시리즈도 그리고 G80도 이제 후반기에 뭐 풀체인지랑 페이스리프트가 다 출시 예정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차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G80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에 지금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차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